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영화 명량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보니까 기사가 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대박 영화에는 시대를 반영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역대 1000만 관객을 세운 실미도 2003년,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 2004년, 왕의 남자 2005년, 괴물 2006년, 해운대 2009년, 그리고 도둑들 광해 7번 방의 선물 2012년, 그리고 작년 2013년 변호인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화 명량이 한국 영화의 흥행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개봉일 최다 관객 68만 명이고요. 기록을 시작으로 평일 최다 관객 70만 명, 역대 최단기간 500만 명 돌파, 엿새 만에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일 최다 관객 125만 명 등 각종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꿈의 기록이라고 하는 1일 관객 100만 명도 가뿐하게 넘어서서 하루에 무려 125만 명이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명량은 사극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영화 성수기인 여름철 개봉, 그리고 믿고 보는 배우인 최민식, 유승용 등 흥행의 요소를 골고루 갖췄기 때문에 대박을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순신 장군을 다룬 영화가 수없이 많았다는 점에서 신기록 행진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론가들도 높은 점수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략 평론가들이 높은 점수 준 영화치고 흥행하는 영화 별로 없습니다. 그놈의 평론가들, 많은 평론가들인지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아바타가 2009년에 세웠던 최다 관객 1330만 명을 넘어서 1500만 명 기록까지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명량에 이처럼 관심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우선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명량의 전후 사정은 오늘의 세월호와도 고스란히 겹치고 있습니다. 1597년 임진왜란 6년, 이순신은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선을 물살이 센 진도 앞바다 울돌목, 즉 명량에다 몰아넣고 기적같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그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고요. 충이 쫓아야 될 목표점은 백성입니다. 왕이 아니라. 417년이 지난 2014년 공교롭게도 똑같은 진도 앞바다 맹골, 평목의 맹골수로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304명이 억울하게 생매장됐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엇갈립니다. 우리 시대에는 국가기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책임의식 실종만 드러나고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바꾸는 지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영화 속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기고 나서 그 노를 저었던 선창인가요? 배 밑바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한 걸 알아줄까? 이 어렵고도 불안한 사회가 이순신 장군과 명량의 대첩을 불러냈습니다. 예, 명량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영화 명량에는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그 지도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실종한 우리 사회, 대통령도 나 몰라라 하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대비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이익만을 쫓는 사회, 결코 올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익을 쫓는다면 힘이 센 놈만이 그 이익을 독점하지 않겠습니까? 이익을 쫓는 게 아니라 올바름을 쫓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은 나 자신만 살자, 이익만을 쫓자 하는 그런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과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 제대로 경쟁해야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요. 전자의 정당은 있지만 후자의 정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의 정석구 편집인이 이로움과 올바름에 대한 차이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칼럼을 통해서 갈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전 맹자는 이로움과 올바름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한다. 맹자를 만난 양나라 해왕은 선생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장차 내 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하지만 맹자는 왕은 하필 이익만을 말합니까? 인과 의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며 면박을 준다. 맹자는 그러면서 왕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를 궁리하면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를 궁리하고 서민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를 궁리한다고 말한다. 위아래가 서로 이익만 취하다 보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인다. 맹자는 그 이익보다는 어짐과 올바름을 인과 의입니다. 인이 어짐이고 의가 올바름이죠. 오늘 앞세우는 왕도 정치를 추구했지만 그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도달하기 힘든 이상향이었습니다. 올바름보다 이익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현실 정치죠.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제후들이 각축을 벌이던 춘추시대에 제나라의 환공은 백성들의 경제적 욕망을 충족시켜줌으로써 가장 먼저 패권국가가 됩니다. 제환공의 성공은 다른 제후들이 본받고 싶은 모델들이 됐습니다. 현대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올바른 정치보다는 이익을 앞세우는 정치가 현실에서 득세해온 게 현대 정치사입니다. 위정자들도 사회 정의보다는 국리민복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입에 달고 삽니다. 갈수록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됩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옳고 그름보다는 자신에게 얼마나 이로운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기 때문일 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 특히 보수 정당은 올바름보다는 국민의 이익과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더 큰 관심을 쏟습니다. 사실 그것조차도 주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긴 하지만 반면에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는 식의 인식을 보편화시키면서 정치세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국민들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데는 크게 일조를 했죠. 이익만을 쫓는 사회. 이게 사실 어쩌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화상인지도 모릅니다. 730 재보선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비판이 한창이다. 보수 언론들까지 나서 야당 재건을 놓고 조언을 하고 있는 판이니 야당 신세가 말이 아니다. 야당이 왜 질 수 없는 선거에서 계속 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자면 나눠먹기식 공천에다 비전 제시 실패 등 10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다. 동네부처럼 두들겨 맞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하지만 정작 필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번 선거로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냐는 것이다. 선거란 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반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대표자를 뽑는 것인데 과연 이번 선거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다. 무능하고 한심한 야당을 속 시원하게 심판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올바른 정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무능하고 한심한 야당에 대한 외면이 결과적으로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새누리당이 약속했던 대로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그런 땅으로 갑니까? 배를 두드리면서 한포고복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유권자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외면한 채 누가 그리고 어떤 정당이 내 삶에 유리한가를 따져 치른 선거였습니다. 그것마저도 틀린 판단이었긴 했습니다만은 똑같이 무능한데도 여당보다도 오히려 야당을 심판한 것은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옳고 그름보다는 이익에 더 기울였다는 방증이다라고 정석구 한겨레신문 편집위는 지적을 합니다. 옳지 않음을 심판한 게 아니라 이롭지 못함을 심판한 셈입니다. 이런 흐름은 이명박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2007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참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자기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을 정당에게 투표한다.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을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집값이라는 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것을 그야말로 떨어지지 않게 뒷받침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우리가 어떤 국가를 갖게 된 것인지 되돌아보면 이번 선거의 의미를 거꾸로 재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사건을 깔아뭉개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유가족을 노숙자라고 부르고 군대 간 자식들이 맞아 죽어가는 그런 정권입니다. 이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실상입니다. 그런 정당의 대표가 군대 간 맞아 죽은 그런 우리의 생태 같은 자식들 이 사건을 맞이해서 치가 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치가 떨리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치가 떨려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3자가 이야기하듯이 그따위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노숙자라고 부르지만은 좀 있으면은 이 땅에 군대에 아들을 보낸 모든 부모님들을 노숙자라고 부르고도 남을 정당입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정권, 그따위 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줌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그 후안무치함 그리고 실정 이런 데서 면죄부를 주고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입니다. 과연 이게 합리적인 국민의 선택입니까? 무능하고 비전 없는 야당 당연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바르면 눈을 감고 눈앞의 이익만을 쫓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로움과 올바름을 함께 고려하는 해안이 아쉽다라고 정석구 편집위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로움마저 순엉터리 이로움이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일단 새 분리하면 고개를 숙이고 조아리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면은 자기 자신을 지지해준 그런 국민들에게마저 시선조차 돌리지 않으면서 노숙자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따위 폭언을 일삼는 그런 정당에 지지해서 그래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고 배가 부릅니까? 배 부르십시오. 예,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일지도 모르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뱃속에다 열달을 가지고 있다 낳은 내 새끼라고요. 어떻게 내 새끼를 데려갈 수 있냐고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인.세월호 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사인.세월호 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지난 시간에 가입하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따오기님, 그리고 백마용가리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로보트님, 닉네임이 로봇이네요. 로보트.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르리아님, 자동이체 조합비 납부 신청하셨다면서 숙제를 해결했다는 뿌듯한 느낌이 들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암울하다 라면서, 하지만 국민TV가 있어서 위안이 되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민TV 조합원 홈페이지 홍보방학에 들어가 봤더니 참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광고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서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나씩 소개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옮겨놨는데요.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TV 조합원님들, 여름 휴가 계획 잡으셨나요? 남편이 전북에서 장어 양만장이라고 있습니다. 장어 양만장을 하는데 옆에 이쁜 집을 짓고 이사를 하려고 했지만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못 가게 되었답니다. 이쁜 집을 눌리는 게 아까워서 민박으로 놓습니다. 30평짜리고요. 방 3개, 욕실 2개,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후라이팬 등 주방기구리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밖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을 수 있게끔 구비되어 있고요. 가족이나 친구들 함께 오면 참 좋다고 합니다. 조용하고요. 집 근처에 3분 거리 바닷가에서 애들이랑 조개도 켤 수 있고요. 차로 왼쪽 오른쪽 5분 정도 이동하면 90호 해수욕장, 동호 해수욕장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래가 굵고 바다가 경사가 지지 않고 완만하여 물이 빠지면 운동장으로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주소입니다. 전북 고창군 해리면 사반리 1014번지. 전화번호는 010-2709-2346입니다. 010-2709-2346. 국민TV 조합원 영이맘님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들이 올려놨는데요. 가족들끼리 큰 돈 안 들이고 휴가 가실 곳으로 제가 추천을 합니다. 제가 다음하고 그 구글 지도를 봤는데요. 진짜 바로 앞이 바닷가더라고요. 그 숲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근처에 저수지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었습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조합원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아무리 세상이 하수상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고 치더라도 국민TV 조합원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세상 바뀌는 날 온다라는 취지에서 매 시간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로운과 올바름에 대한 한겨레신문 정석구 논설위원 있자, 지금은 편집인이죠. 칼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선거에 이겼다고 세월호 국회 자초시키는 새누리당 때문이죠. 경향신문이 사설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어제부터 8일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열리지 못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치해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특히 730 재보선 승리 후 새누리당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져 이대로는 청문회가 이달 말에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된 지 2달을 넘겼지만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를 한 것은 기관 보고를 받은 8일에 불과하다. 세월호 진상과 책임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서 필수적인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아예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대 쟁점인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와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던 여야가 재보선 후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 참패로 재몽 간혹에도 벅찬 새정치민주연합은 협상을 이끌 동력을 잃은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보선 승리 후 새누리당에서 강경론이 득세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굴절시키려는 움직임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 문제는 협상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라면서 야당의 양보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호도하더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20일 넘게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을 노숙자 취급까지 했습니다. 선거 전에는 세월호 참사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참여와 변화를 약속하던 새누리당, 참으로 모렴치한 표변입니다. 재보선 후 새누리당이 보이는 행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뭉개고 세월호 국회를 좌초시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장 청문회 증인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제외하자는 것부터가 부당하다. 김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의 대응과 대통령에 대한 보고체계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수 증인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은 유 시장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의 수사권은 물론 재보선 전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룬 특별검사 도입조차 무산시키려 들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밝혀내지 않고서는 세월호 이후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결과와 의미를 오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거 승리가 세월호 사고 대응과 후속 조치에서 드러난 정부 여당의 잘못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가 어떻게 끝났든 세월호 참사의 정확한 진상과 책임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이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은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선거 승리에 도취해서 세월호 듣기에 골몰한다면 이제 국민의 심판은 그들을 향하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새누리당 바뀌겠습니까? 오만방자하게 굴다가 선거 때가 되면 다시 머리를 조아리면서 여러분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당은 저희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 또 도와줄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은 참 암담한 국가입니다. 네. 이런 암담한 국가 속에서 미디어 동지와 국민TV가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말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비록 조합원 숫자는 27,000명도 채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이로움이 아니라 올바름을 좇는 그런 사회로 이끌 개니체가 될 것이라고 믿음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습니다. 그 작은 노력, 바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입니다. 겹겹이 가려진 세월호 사건의 진실, 그 환부가 드러나야 수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 특별법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인.세월호416.org에 접속하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힘, 그 힘을 사인.세월호416.org에서 함께 모아봅시다. 예, 저도 어제 오후에 그 엔자임이라고 있습니다. 단식할 때 먹는 효소인데요. 그거 마시고 월단식, 제가 매달 단식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돌입했습니다. 이거 마시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있는 대로 다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게 오후에 마시고 퇴근해서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있는 대로 다 쏟아냈습니다. 7일 점심 때까지는 월단식을 하고 또 12일까지 회복식하고 15일까지 조절식 하는 이런 순서로 매달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해숙 생활단식 메뉴대로 합니다. 물론 월단식은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하기 위해서 서론이 길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단식하시면 몸에 아주 좋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 이번에 찌사도 모집한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비만과 성인병 예방에 좋은 단식. 적은 자본금으로도 사업을 시작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010-2013-8575고요.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세월호가 있습니다. 아들을 둔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반드시 탑승하지 않으면 안 될 세월호입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참. 군대, 폭력. 저도 뭐 군대 3년 만땅으로 채워서 제대한 육군병장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요즘은 어떻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더 군내 폭력의 더 큰 문제는 바로 폐쇄주의입니다. 밖으로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돼도 고치지를 않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사설로 병역 불신을 조장하는 군의 폐쇄주의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여진이 전국을 뒤흔고 있다. 폭력이 되물림되는 군대의 골물대로 골문 속살도 드러나고 있다. 부모와 누리꾼들은 이런 판국에 어떻게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군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도 국방부와 군수내부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래서는 군이 안에서 무너질 지경이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부터 책임 회피를 하는데 대통령부터 세월호 선장이 살인범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자가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쫄개들이 그 대가리의 행태를 답습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와 군수내부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는 모습, 그건 바로 박근혜 때문입니다. 국방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한 윤일병 사망사건 보고를 보면 군 당국이 이 사건을 일반 사망사건으로 처리하려고 은폐 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사망사건 다음 날인 4월 7일 28사단 헌병은 선임병들이 윤일병을 어떻게 폭행했는지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했고 5월 2일 피의자 기소 때는 군검찰이 윤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그리고 간부의 폭행 방조 사실까지 파악했다. 하지만 군 당국은요. 윤일병 사망 다음 날 윤일병이 선임병들에게 맞고 쓰러진 뒤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 언론에 알리고는 이후 드러난 윤일병에 대한 상습 폭행과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쥐동아리 꽉 다물었습니다. 또한 5월 22일 이후에 윤일병 유족들이 여러 차례 수사 기록을 요구했지만 군 당국은 단 한 번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사건 내용은 7월 31일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을 통해서야 외부에 알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가 나서지 않았다면 사건의 진상 묻히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런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런데도 4일 한민국 국방장관은 군에서 고의로 사건을 은폐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식으로 진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국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28사단장을 해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뒤늦게 부산을 떤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뭐가지 잘릴까 봐서 오히려 사단장을 해임시키고 면죄부를 받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끔찍한 군대 안의 폭력 살인 사건이 빈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국방부와 군의 폐쇄주의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2005년 28사단 총기 난사 사건이 났을 때 산하에 국방ombudsman을 두어서 병사들의 기본권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려고 했지만 군대가 반대해서 결국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보면요. 사학재단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자는 사학법 개정안에 박근혜를 비롯한 사학재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거하고 오버랩이 됩니다. ombudsman을 두면은 외부 인사가 군에서 과연 그런 폭력 행위가 방치되고 있는지 감시라는 겁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또 나는 겁니다. 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방부와 군은 남북 대치라는 안보 상황의 이유를 내세워 마치 국민의 감시와 통제 바깥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정보 공개나 민간 참여를 배제해 왔고 그러다 보니 진상이 은폐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장관의 자식들, 유력인사의 자식들이 그런 일을 당했겠습니까? 이명박 이후 드러난 사실이긴 합니다만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 자기 자식들 군대 안 보냅니다. 안 보낼 수만 있으면. 그리고 보내면은 좋은 데 배치해가지고 절대 그런 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합니다. 윤일병 같은 폭력에 시달리는 사병들은 결국은 이 땅의 서민들의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10명의 폭행 사망 사건은 또 다른 세월호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이 터지면 소나기 피하기식으로 대책을 급조해 내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그동안 우리 군대가 보여준 행태였다.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근본 대책을 외면해서는 죽음을 부르는 인권유린과 폭행 행위는 사라질 수 없다. 자식을 군대 보내놓고 밤잠 못 이루는 부모의 원성은 이미 군을 넘어 정부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군대폭력 근절 대책을 세우고 모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사방에 세월호입니다. 사방에. 그러나 정말로 그 적폐를 고쳐야 될 이 정권 아래에 있는 행정부, 이 정권 아래에 있는 군대는 전혀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향후 드러난 여론조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박근혜 지지율이 40%대에 머물고 있다면 60%는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외면이 이런 사태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해서 그 시민들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참여하지 않으면 세월호와 같은 참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그 참사의 피해자 결코 당신들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야.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조합원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스팟 들으셨죠? 예,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자은 거사님, 조합원과에 감사드립니다. 소수 정당이 없이는 정치에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하성수 변호사의 칼럼 소개해드립니다. 730 재보궐선거 결과는 수렁에 빠진 한국 정치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여당이 몇 석 얻었느냐, 야당이 몇 석 얻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선거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었는지도 중요하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할 것이 없다. 선거를 앞둔 7월 18일 쌀 수입을 전면 자유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됐지만 이것도 선거판의 주요 쟁점이 되지는 못했다. 국내 농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지만 전체 선거판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이슈로 묻혀버렸다. 여야가 정책으로 구분되지 않는 현상은 여전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데도 원전에 대해서조차 후보들 간의 차별성이 없었다. 예를 들면 전남 장성, 담양, 한평, 영광에서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계호 후보는 노후 원전의 폐쇄 여부를 묻는 환경운동연합의 질의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후로 답변 유보라는 애매한 대답을 했다. 새누리당 후보 중에서도 노후 원전 즉시 폐쇄라고 답변하는 후보가 있는데 원전 지역인 영광에서 출마한 야당 후보가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대한민국의 양대 정당,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이른바 보수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체성도 불분명합니다. 정책보다는 철저하게 선거공학에 의존하는 정치를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살지도 않은 지역에 갑자기 전략 공천을 받은 후보가 속출합니다. 인지도 높은 후보를 내리꽂고 선거구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 되는 순간 정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적어집니다. 그대 양당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개발 공약을 내세우면서 표를 얻으려 했습니다. 전남 곡성 순천에서 당선된 이정현 후보가 지역주의를 깼다고 평가하지만 이정현 후보는 예산폭탄 운운하면서 지역구 예산을 챙기겠다는 것을 내세워 당선됐습니다. 무슨 지역구도를 깬 겁니까? 야당 후보들 중에서도 개발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 많았습니다.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고민해야 될 국회의원의 역할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시장 선거인지 국회의원 선거인지 헷갈리는 상황들 속출했습니다. 양당 구도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려는 시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좌절됐습니다. 쌍용노동차, 해고노동자 출신으로 평택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덕중 후보, 진보정당들과 녹색당의 지지를 받으며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5.6%의 득표에 그쳤습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를 보면서 한국 정치가 양대 정당이 지배하는 정치로 고착되어도 과연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대 정당이 지배하는 정치, 최악의 정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둘 중에서 최악을 고르자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정치는 최악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을 키워야 됩니다.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하고 그리고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유권자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수 정당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그들이 함께 공정공생하는 체제가 되지 않는 이상 보수 양당 체제가 지배하는 이 정치 결국 국민들의 이익과는 멀어질 정치가 될 겁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